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부자 되는 100억 경매, 오늘은 수용 예정지 찾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는 270페이지입니다. 나도 보상 한번 받아보자. 누구는 수용으로 얼마를 보상받았고 또 누구는 얼마를 받았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것이다. 어느 곳이 수용되며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? 보통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 들은 부동산 정보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. 지인, 가족, 친척 등 이들에게 들은 정보를 믿고 움직인다. 하지만 이들도 전문가가 아닌 어디서 들은 경우가 많다. 이미 흘러 내 귀까지 들어온 정보가 과연 특급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? 특급 정보는 내가 찾아볼 수 있다. 인터넷 발달로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고시된다. 어디서 주워들은 소식으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찾고 내가 확인하여 움직여 보길 바란다. 즉 본인이 직접 다리품을 팔아야 된다. 다리품을 오프라인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. 여러분 시장은 이제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이 확연히 구분돼요. 특히 교육시장도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 강의장에 앉아있는 분 몇 분 안 돼요. 그럼 이 강의 듣는 분은 몇 분 안 된다가 아니죠. 엄청나게 많은 분이 강의를 듣습니다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옛날보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거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방대한 정보를 어때요? 더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절이 됐다. 이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죠. 제가 처음 시작하는 97, 8, 9년도에는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은 대전 지역 아니면 언감생신 쳐다도 못 봤어요. 왜? 타 지역에 가서 조사하려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시간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. 근데 요즘은 1분만 해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. 왜? 온라인 공간 안에서 서울 쪽의 수용지 물건, 부산 지역의 수용지 물건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. 그러면 일단 여러분 밑으로 가서 공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관련법이 있다.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,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,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,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많은 수용 관련 공익사업법에 움직인다. 시행자가 사업시행부지를 취득해야 되고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 수용 사용 등이 있고 수용할 때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한 세법 목록을 고시할 때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 자,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? 공익사업이라는 게 있다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예요. 그러면 이런 공익사업 시행자는 당의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할 수가 있고 다만 원래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이면 공익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요. 돈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? 땅은 이 사람한테서 토지를 취득해서 가져오죠. 공익사업 부지를 쓰니까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익사업의 목적만 분명하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의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의지는 필요 없다 이거죠. 그럼 나 이거 안 팔아 죽어도 못 내나? 아니요. 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그리고 돈을 주는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이 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럼 이게 뭡니까?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.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익사업은 몇 개나 있느냐?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. 도시개발법, 주택법, 정비법, 기업도시법, 혁신도시법, 경제자유구역법,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법 등등의 수많은 공익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의 공익사업 이루고자 하는 그 물리적 공간 범위 안에 있는 당의 토지를 가져올 힘이 있다고요.
그러면 이렇게 가져오게 될 때 얘들이 자체법에서 우리 기업도시법이야. 우리 법에 이렇게 써 있는 내용에 따라 이거 수용할게.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러한 자체법에서 이렇게 법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자체법에서는 절차만 두고 있고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자기들 사업 목적의 절차만 두고 있고 그 내부의 땅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의지를 무시하고 이 땅을 가져오는 것은 지금 이쪽에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을 준용해서 수용을 한다고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준용을 해서 수업을 할 때, 수용을 할 때 이쪽 법에서는 그래 너희들 공익사업 하는구나. 너희들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야. 우리가 이거 인정해서 만천하에 알 수 있게 고시한다. 이게 뭐죠?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공익사업의 개별법들은 절차만 정해놓고 그 절차상에 일정 절차가 딱 끝나면 이쪽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. 그 얘기를 왜 하느냐?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이러한 공익사업의 절차가 옛날에 밀실정치 아니요. 그럴 수가 없다고요. 그냥 옛날 누구 말도 이렇게 손 쫙 그어 도로 이렇게 내 이런 게 아니라고요. 얘들에 대한 어떤 지정의 절차가 다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? 외부에 공개가 된다고요. 이게 뭐냐? 지정공고 또는 고시라는 개념이에요. 지정공고와 고시라는 개념이 딱 뜨게 되면 여러분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? 고시되고 공개된다. 이게 어디에 공개되느냐? 옛날에는 일간신문에 공개됐었어요. 그런데 이런 게 일간신문 공개되면 우리가 전국에 무슨 신문을 다 볼 수 있느냐? 그건 또 아니거든요.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. 어떻게 하냐면 해당 내용의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. 전국의 167개 지자체 홈페이지, 그리고 특별시 같은 경우는 다시 25개 구의 홈페이지,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. 그럼 모든 홈페이지에서 일정 내용의 절차가 지정되면 이 진행되는 절차별로 그 내용도 고시를 하고 이런 내용도 고시를 하고 그러면 이런 내용의 정보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게 홍수의 시대에 산다는 얘기죠.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하루 반나절 6시간 정도 아닌 말로 내가 용인시에 살고 있다면 용인시 지자체 홈페이지 읽어보면 이에 관련된 얘기들이 쫙 써 있다고요. 그러면 이런 데가 수용지구나. 요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. 제가 서두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는 표현을 쓴 이유입니다.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수용 예정지가 도대체 어디인가, 그리고 거기에 경매 물건이 나왔는가 서치를 해보면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, 수용 예정지물 눈치채자 1, 2, 3, 4, 5, 6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 예정지 찾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이에 대한 강의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수용지 경매물건 이렇게 찾는 거구나. 찾는 방법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한 챕터 보는 걸로 할까요?